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지난 6월 25일 갑자기 애플이 iOS와 macOS, iPadOS도 분리할 수 있죠. 그리고 watchOS까지 베타OS를 공개했죠. 퍼블릭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요. 원래 7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정보다 일정이 좀 당겨졌어요. WWDC 이제 키노트 직후에 이제 바로 개발자 버전의 베타 버전이 공개됐는데, 원래 또 개발자 버전의 베타는 불안한 경우가 많죠. 개발자들에게만 좀 먼저 보여주고 테스트 기기에서 먼저 시험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죠.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지 라이센스를 어기지 않고 정식으로 깔아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베타 버전이거든요. 반면 이제 퍼블릭 베타는 누구든지 깔아서 쓸 수 있는 버전이죠. 저도 이제 이 아이폰부터 맥, 아이패드, 애플워치까지 다 깔아봤는데요. 관심 있다면은 말 그대로 퍼블릭하게 누구든지 이제 깔아서 써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한 거죠. 그래도 사실 베타는 베타 버전이거든요. 좀 불안한 면도 있고요. 잘 안 되는 앱들도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요즘 베타 버전은 옛날보다는 훨씬 안정돼 있고, 이번에 iOS 13이나 macOS 카탈리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OS 쓰기는 큰 불편은 없는데요. 저도 몇 가지 앱이 지금 잘 안 돼서 조금 애를 먹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하더라도 베타는 베타다라고 마음을 다지고 업무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거나 예민한 작업 하시는 분들은 정식 버전 이후로 좀 설치를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발자 베타랑 퍼블릭 베타는 뭐가 다른 걸까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쓸 수 있는 대상이 다르다 정도 차이고요. OS나 기능들은 똑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옛날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애플은 베타 버전 OS를 개발자들한테만 배포했었거든요. 베타 테스트 통해서 OS의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개발자들에게는 새로운 운영체제에 대한 API들이나 UX 이런 거 맞춰서 앱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이제 베타 버전의 목표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용자들한테 완벽한 걸 만들어주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개발자들을 위한 베타 버전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막 새 OS 궁금해서 먼저 나서서 깔아보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원래 기기에 각 고유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 아이디를 체크해서 개발자들한테 등록된 개발용 기기에만 베타 버전을 깔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걸 설치해 주는데 돈을 받은 경우들이 생겨난 거예요. 개발자 계정에 등록을 해야 OS를 깔 수 있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등록해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20? 이렇게도 받더라고요. 이걸로 사실은 큰 돈 번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애플이 무료로 배포하는 거고 특정 목적에 의해서 배포가 돼야 되는데, 이걸로 누군가가 끼어서 장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이제 장사가 잘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개발자가 아니어도 새 OS에 대한 관심들 많았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죠. 애플은 이게 고민이 되죠.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냐. 애플은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퍼블릭 베타를 같이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개발자들한테만 주지만 베타2나 베타3 정도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도 약간의 리스크를 끌어안을 수 있다고 하면 베타 버전을 쓸 수 있도록 퍼블릭 베타를 무료로 공개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베타 기기를 등록해주는 서비스들은 싹 사라져버린 거죠. 잘 한 것 같아요. 퍼블릭 베타는 한 달 정도 뒤, 그러니까 보통 두 번째 베타나 세 번째 개발자 베타가 나올 때쯤에 첫 번째 퍼블릭 베타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원래 7월에 내놓겠다고 했다가 6월 말에 좀 빨리 내놨죠. 베타2 버전에서 처음 이제 퍼블릭 베타가 같이 공개가 됐고요. 그만큼 안정성이나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설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사실 검색하면 더 자세하게 많이 나오죠. beta.apple.com 들어가시면 애플 아이디를 로그인해서 각 기기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등록을 하면 프로파일이라는 조그만 파일을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기기에 등록하고 나면 설정 안에 있는 운영체제 업데이트 항목에서 인터넷 통해서 OTA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업데이트 눌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일반 OS 업데이트 할 때랑 똑같아요. 간단하죠. 네, 설치는 이미 많은 분들 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 베타 설치하신 분들, 설치하시려는 분들, 좀 써봐야 될 기능들, 눈에 띄는 기능들부터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워치OS는 워치페이스 변화가 굉장히 커요. 이게 참 찍기가 어렵네요. 이게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거는 또 새로 나온 컴팩트 모듈입니다. 그리고 태양 문자판, 이제 워치페이스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뭐 제일 재밌는 거는 사실 앱스토어거든요. 앱스토어도 되고 뭐 보이스 메모나 계산기 이런 것도 워치에서 뭐 바로 됩니다. 폰이 없어도 거의 모든 기능을 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워치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뭐 음악 듣고 팟캐스트, 뭐 스트리밍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보이스 메모는 이 손 근처에서만 녹음되기 때문에 여기 나는 소음들이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녹음기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남기고 싶을 때 간단하게 메모를,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메모로 남기기에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메모라는 관점에서는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LTE 버전 쓰시면 진짜 거의 뭐 폰이랑 완전 별개의 기기로 나눠서 쓰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 큰 기기들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쓰고 계시면은 일단은 다크모드 먼저 해봐야죠. 다크모드는 이제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 항목 들어가면 맨 위에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크 모드가 좀 보기는 편하긴 한데 뭐 라이트 모드가 좀 화사해서 좋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취향차고 뭐 어떤 보기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되니까 뭐 더 좋은 기능이다 나쁜 기능이다 이거보다도 고를 수 있게 된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이걸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도 있어요. 뭐 낮에는 라이트 모드로 됐다가 밤에는 다크 모드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즉석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거 제어 센터 들어가서 밝기 버튼을 뭐 길게 누르거나 3D 터치로 길게 누르면 아래 항목에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바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기능 중에 하나는 사이드카죠. 아이패드랑 맥 갖고 계신 분이라면 가장 기다리고 환영할 만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화면을 잠깐 볼까요? 네, 맥 옆에 아이패드가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네모난 박스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아이패드 프로 누르면 아이패드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고요. 네, 이렇게 화면이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요. 뭐 여기에서 문서 작업들도 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 이렇게 쳐도 되고요. 재밌는 게 여기 있는 키보드로 아이패드의 키보드를 입력해도 입력 잘 됩니다. 마우스도 맥북에 있는 이 트랙패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애플 펜슬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애플 펜슬이 마우스 역할을 합니다. 터치는 안 돼요. 이상하게 터치는 안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앱들 그대로 뭐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어플레이와 비슷한 원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선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라이트닝이나 뭐 썬더볼트 케이블 연결하시면 유선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뭐 무선도 속도가 느리거나 뭐 화질 떨어지진 않는데, 주변에 기기들이 많고 뭐 무선을 쓰는 사람 많고 뭐 기기가 많으면 조금 연결이 불안정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유선으로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뭐 설정 안에 뭐 디스플레이 메뉴 들어가면 화면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 모니터 연결했을 때랑 똑같아요. 일단 연결되면 아이패드는 그냥 모니터이자 뭐 입력 장치 이렇게 됩니다. 키노트에선 나오지 않았는데 좀 소소한 옵션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더라고요. 설정 안에 배터리 들어가면 배터리 성능 상태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 배터리 컨디션 보는 걸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뭐 저는 아이폰 10R 8개월 정도 썼는데 아직 상태 괜찮은 것 같네요. 여기 아래에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뭐 설명이 좀 여기는 어렵게 써 있는데, 배터리 노화를 늦추기 위해 아이폰이 뭐 복잡해요. 이게 뭐냐면 머신러닝으로 사람이 기기를 쓰는 습관을 학습하고 파악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배터리를 가득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 전에 아이폰을 충전기에 켜놓잖아요. 그리고 보통 아침에 뭐 7시 정도에 충전기를 뽑아서 출근한다고 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밤새 충전을 100% 해놨었죠. iOS 13, 뭐 아이패드OS 13부터는 밤새 충전을 80%까지만 해놓습니다. 가득 안 해놔요. 그 다음에 한 새벽 5시, 6시 정도 돼서 슬금슬금 다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딱 맞춰서 100% 충전을 해놓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배터리 수명 때문에 생긴 기능인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실 가득 채워놓고 계속 충전하면 수명에 이렇게 썩 좋지 않죠.
뭐 적절한 충전량은 한 8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가득 차 있어야지 어쨌든 다닐 때 마음 편하죠. 잘 때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계속 충전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전을 가득하지 않고 빼는 시간을 대충 패턴을 파악해서 충전 속도를 조정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학습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뭐 갑자기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생각보다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득 충전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설정에 들어가서 이 기능을 꺼두면 기존처럼 가득 충전됩니다. 뭐 이 밖에도 사실 기능들 굉장히 많이 추가됐고요. 딱 써보시면은 뭔가 미묘하게 12 버전보다 좋아졌다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일단 좀 재미있는 기능들 몇 개만 추려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9월 가을 정도면은 이제 아마 새 아이폰과 함께 새 OS들이 정식 배포될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다가오겠죠. 또 시간은 금방 가니까요. 뭐 계속 새로 기능들 재밌는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또 영상으로 또 글로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더 재밌는 기능들 발견하는 대로 또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